수특문학 오늘 고전시가 6강 3인곡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이 사미인곡이에요. 송강정철의 작품이죠. 미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미인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작가 송강정철이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송강정철이 50세 되었을 때 창평으로 낙향을 했는데 그곳에서 평생에 자기가 늘 사랑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그 사람 바로 선조 임금을 말하겠죠. 임금. 자, 어떤 내용의 노래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3인곡에 문제가 3문제 나와 있어요. 자, 1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아라 되어 있죠. 자, 기역부터 미음, 본문에 기역부터 미음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역에 나왔을 때 기역을 해결하고 또 니은 나왔을 때 니은 해결하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면서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재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A와 B가 이 작품에서는 서사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A와 B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본문 내용과 같이 읽으면서 해결하면 역시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보기가 나온 문제입니다. 자, 보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보기를 먼저 읽어보자 라고 했죠. 잠깐 보겠습니다. 3인곡은 작가와 화자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연군가사이다. 아까 설명했고요. 정철은 관직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3인곡에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내세워 화자가 여성이라 그랬죠. 말하고자 했다. 즉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다림, 임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여성 화자 목소리를 빌려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결국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헤어진 임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그 노래를 한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임금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연군지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데가 나왔을까요? 작품 곳곳에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일관되게 드러나지 않고 작가의 목소리가 드러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아, 작가의 목소리가 드러나기도 하는구나. 이는 작가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은 곧 정철의 목소리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정철이 임금과 관련된 특정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임금과 관련된 특정 어휘를 사용해서 충신으로서의 자신의 마음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기본이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작가 정철이 자신이 충신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 작품을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임금과 관련된 특정 어휘도 사용했다. 뭐 이런 걸 읽으면서 찾으면 되겠죠. 여기 연지분, 여기 나온 연지분, 북구개별, 봉황루, 홍샹, 앙금 이런 표현들이 본문에 나오니까 그 본문의 내용을 읽고 그 본문에 나온 그 표현들이 어떠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기능을 의미를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파악하면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역시 해결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 2, 3번 문제를 잠깐 살펴봤는데 모두 다 읽으면서 해당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 선지를 해결해 나가면서 좀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화자와 대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작품에서 화자는 한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헤어져 있는 그러면서도 그 임을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잊지 못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그 지고지순한 여인이 이 작품의 화자입니다. 그 작품에서 화자가 여성인데 이 여성은 선녀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 선녀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천상계에서 살다가 지상계로 내려온 선녀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옥황상제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천상계에 살던 사람이 지상계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적강 모티프라고 하죠. 적강 모티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여성의 독백체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여성이 남성을 향한 이별한 여인이 사랑했던 남자를 향한 사랑의 노래, 변함없는 사랑의 노래로 표현되어 있지만 정작 그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제목 설명할 때 말했던 송강정철, 신하로서의 송강정철이 사랑했던 임금, 그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는 충성심, 그 충성심을 표현한 노래구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표면적인 주제는 이별한님에 대한 사랑이라면 이면적인 주제는 바로 충신연군지사, 연군지정, 임금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3인국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계절에 따른, 계절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계절 변화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본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서 세월이 흐르고 계절은 변하지만 사랑하는 임에 대한 또 임금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또 임이 없는 것에 대한 쓸쓸함,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 충성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자, 자신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 계절별로 임에게 보내는 것이 있어요. 보내거나 또는 보내고 싶어 하는 것,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임에게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각 계절별로 하나씩 나옵니다.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임의 옷을 직접 지어서 옷을 보내고 싶다. 가을에는 청광, 맑은 빛, 달빛을 말하고요. 겨울에는 양춘, 따뜻한 햇볕을 임에게 보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소재들을 통해서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을 드러낸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특히 여름에 임의 옷을 짓는 장면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좀 과장된 표현, 또 아름답게 미화된 표현, 미화법을 통해서 임금을 향한 임을 향한 화자의 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색선이라든지 금자, 금으로 만든 자란 얘기죠. 산호수 지게, 지게가 뭔지 알죠? 이게 짐을 등에 질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산호나무로 만든 아주 화려하고 멋진 그런 나무로 만든 지게, 또 배곡으로 만든 함, 상자 뭐 이런 것들, 옷을 담는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임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송미인국에서 나왔는데요. 송미인국 여러분들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구준비 혹시 기억나나요? 구준비 자신의 분신을 내세워서 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치 않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충성심 변하지 않는다. 그 일편단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범나비가 나와요. 범나비. 호랑나비 알죠? 범호랑이, 호랑나비. 범나비를 내가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 기억하고 한번 작품을 보면 좋겠네요. 서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몸 삼기실제 니물조차 삼기시니. 자, 이 몸이 태어날 때 삼기단 태어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조차 태어났으니 한생연분이며 한편생연분, 그러니까 님과 나의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한평생연분이며 하늘 모랄 일이런가.
하늘 모를 일이런가 이 말은 하늘이 모를 일이겠는가 서리법인데요. 하늘도 모르지 않는다. 당연히 하늘이 아는 그런 일이다. 님과 나와의 인연은 천생연분이다 정도 해석하면 되겠고요.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나는 젊었고 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괴단 사랑하다죠.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나의 이 마음 또 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견줄 때가 비교할 곳이 전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던 시절 그 사랑이 아주 지극하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평생에 원하요되 내가 평생에 원한 것이 있었어요. 한데 내자 내자는 살자 지내자 이런 말이죠. 한데 함께 지내자 한 군데에서 한 곳에서 지내자 함께 살자 하였더니 늙어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는고 늙었어요. 무슨 일로? 외워두고는 홀로 두고 외롭게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평생 동안 함께 살자고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의 처지는 이별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더대 어띠하야 하계에 내려오니 올적의 빗은 머리 허트런지 3년일세.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엊그제 님을 매셔. 자, 님과 함께 과거 지난날에 광안전에 올랐어요. 광안전에서 님을 모셨어요. 광안전은 달에 있는 궁궐, 가상의 궁궐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임금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임금 계신 곳. 그 다음에 지금은 그동안에 어찌하여 지금은 하계에 내려왔어요. 하계라는 거는 밑에 있는 세계니까 바로 인간 세계, 지상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왔다. 자, 적강 모티브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올적의 빗은 머리가 허트런지 3년일세. 그 세월이 3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연집은 인내만한 눌 위하여 고이할고 연집은 화장품 같은 거예요. 여성임을 드러내는 것,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요. 누구를 위하여 곱게 할까?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임과 헤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누구를 보여주려고 내가 곱게 치장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마음에 맺힌 시름 겹겹이 쌓여 있어. 첩첩이란 얘기죠. 겹겹으로. 그래서 마음에 서름이 매우 많이 쌓여 있다. 헤어져 있기 때문에 슬프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진난이 한숨이요 디난이 눈물이라. 한숨이 푹푹 나오고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디단은 떨어지다는 얘기죠. 대국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인생이라는 것은 끝이 있는 것인데 나의 시름은 끝이 없구나 이런 표현이고요.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야. 님과 헤어진 채 3년 세월이 흘렀는데 세월은 참으로 물 흐르는 것처럼 지규법이죠. 물 흐르는 것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내 처지는 이렇게 처량하구나. 참 세월은 무심하다,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염량이 때를 따라 가는 듯 곧해 오니 염량은 더위와 서늘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염량, 더위와 서늘함이 때를 따라 가는 듯 곧해 오니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계절이 흘러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흘러갔다가 다시 돌아오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계절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샤. 듣고 보고 느끼는 일이 많기도 많구나 하면서 님과의 헤어짐, 그 헤어진 님에 대한 그리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서사입니다. 서사. 자, 서사에서는 그래서 과거에 임과 함께 했었는데 그 임과 지금은 헤어져서 그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본사 1을 보겠습니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동풍이 불었어요. 봄이 오는 봄바람을 말합니다. 쌓인 눈을 봄바람이 헤쳐내고 있어요.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으라. 자, 매화가 나왔죠? 매화도 역시 이른 봄에 피는 꽃입니다. 특히 매화는 옛날부터 지조와 절개, 지조 또 절개를 상징하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꽃으로 많이 사용되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선 특별히 임금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 충성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꽃입니다. 자,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어요. 본사는 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뜩 냉담한데 암향은 무사일고, 지금 춥고 적막한데 은은한 향기, 매화 향기가 풍겨난다는 얘기죠. 황혼의 달이조차 벼맡에 비치니. 자, 황혼에 달이 떴어요. 근데 달빛이 내 벽갯mat을, 내 벽갯mat을, 벽에 누워있는 그곳을 비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그 달빛을 보니까 누가 떠올라요? 님이 떠올라요. 그래서 달은 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님을 떠올리니까 한편으로는 반가워요. 또 한편은 님과 함께 있지 못해서 너무 슬퍼요. 그래서 느낀다는 얘기는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고요. 반기는 듯은 또 마음이 반갑다는 얘기죠. 반갑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저것이 님이신가 아니신가. 님은 아닌데, 자, 이렇게 달을 보고 님을 떠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죠. 자, 화자는 매화를 꺾어서 님에게 보내고 싶어요. 왜? 그 매화를 보고 저는 이렇게 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 충성하는 신하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과연 내가 너를, 바로 매화를, 너는 매화를 가리키는 거죠. 매화를 임금님께 보내면, 님에게 보내면 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면서 님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바로 매화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본사 첫 번째 내용입니다. 꽃 피고 새잎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피어있다. 자, 꽃이 지고 새잎이 났어요. 아, 새잎이 났다. 또 녹음, 푸르게 숲이 우거지는 거죠. 녹음이 깔려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계절이 여름이 되었다. 여름의 계절감을 느낄 수 있죠. 자,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그런데 나위는 비단으로 만든 휘장, 장막을 말하는 거고요. 수막은 술을 놓은 장막을 말합니다. 그 방에 펼쳐져 있는 문 대신에 걸어 놓은 그런 막이 있죠. 장막이 있는데 비단으로 만들었고 술을 놓았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모두 적막해요. 쓸쓸하고 고요하고 또 비어 있어요. 자, 계절은 여름이 되어서 이렇게 녹음이 우거지는데 지금 나는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얘기죠. 방이 비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화자가 현재 쓸쓸하다라는 정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자의 쓸쓸함. 왜 쓸쓸할까요? 바로 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가뜩 시름한데 날은 어찌 기덧동고. 부용은 연꽃이에요. 연꽃을 수놓은 휘장을 걷어놓고 또 공작을 둘러두니, 공작은 공작을 그려놓은 병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에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화려한 장식품 같은 것들이에요. 자, 그걸 둘러두니 가뜩 시름한데, 가뜩이나 시름,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기뒀던 날은 어찌 기냐, 왜 이렇게 날이 안 가는 거야, 이런 얘기죠. 지금이 계절이 언제라고요? 여름이에요. 여름이면 굉장히 낮이 길지요. 근데 이 낮이 더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즐겁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왜? 혼자 있으니까. 사랑한 님과 이별하고 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날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앙금 버여놓고 오색선 풀터내요. 자, 그래서 너무 하루 종일 심심하니까 이제 뭔가 좀 해야 돼. 그래서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옷을 만드냐면 님의 옷을 만들어요. 님의 옷을 만드는데 원앙이 그려져 있는 비단을 베어놓고 또 오색,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실을 풀어내어서 금자로 견하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자, 금으로 만든 자, 과장된 표현이죠.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지었습니다. 수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지알치고. 자, 슈품이란 얘기는 손재주. 그러니까 뭐 솜씨를 말해. 솜씨도 물론이거니와 제도, 격식도 갖추었구나.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솜씨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임금이 입을 만한 옷의 어떤 격식을 잘
갖추었다 이런 얘기죠. 솜씨와 격식을 모두 갖춘 아주 멋진 품격 있는 옷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산호수 지게우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산호수로 만든 지게니까 이 지게도 보통 지게가 아니에요. 또 백옥함, 흰색 옥으로 만든 상자를 말하니까 상자도 굉장히 귀한 거죠. 자, 이렇게 님의 옷을 만들어서 백옥으로 만든 함에 집어넣고 그 함을 산옷으로 만든 지게 위에 올려서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자, 님에게 보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님이 계신 곳을 바라봐요. 그런데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멀시고, 산인가 구름인가, 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았는데 산과 구름이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런 얘기죠. 멀다는 얘기는 험하다는 얘기예요. 산과 구름 때문에 님에게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천리만리 길에 니라서 찾아갈고,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자, 천리만리 어때요? 님과 나 사이에 지금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거리감이 나타나는 표현이죠. 거리감. 님과 나는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게를 지고 내가 만든 곳을 담아서 님에게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누가 찾아가겠는가? 너무 멀리 있는데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니거든, 이르거든, 거기에 가거든, 그 옷이 도착하거든 열어두고, 그 함을 열어두시고 날인가, 나로 생각하시면서 반가워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본사 2에서는 그래서 계절은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임에게 정성스럽게 옷을 지어서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노래한 부분이 본사 2였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표현상으로는 여기 나오는 오색선, 또 금자, 산호수, 백옥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과장된 표현, 미화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산과 구름, 요거는 장애물,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래서 간신의 의미를 가진다고도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